오늘은 1990년부터 2024년까지 설 연휴를 전후로 한국 증시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들에 대해 돌아보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려 합니다. 한국 경제와 증시에 있어 설 연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 이유는 국내외 경제 상황과 투자 심리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에 맞물려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그 역사의 순간들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 사건은 1998년 설 연휴 이후의 반등입니다.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로 한국 경제는 초유의 위기를 겪었죠. 코스피가 277포인트까지 폭락하면서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설 연휴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평가된 한국 시장에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하면서 주가는 점차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이는 구조조정과 경제개혁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2000년 설 연휴에 벌어졌는데요. 한국 증시는 닷컴 버블의 절정이었습니다. 연휴가 끝난 3월 코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인 2834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IT 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3월 이후 버블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연말 500포인트까지 폭락해 코스닥 시장의 신뢰도를 크게 무너뜨렸고 한국 벤처 산업 발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였죠. 세 번째 사건은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입니다. 설 연휴 직전에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코스피가 하락했지만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고 주가는 급등했습니다. 이를 전쟁 랠리라고 부르는데요. 전쟁 초기에는 공포로 하락하지만 이후에는 안정감을 찾으며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준 거죠. 네 번째 사건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위기는 설 연휴 이후 한국 증시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금융주와 대형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고 코스피는 단기간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시기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던 시기로 한국 증시 역시 세계 경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죠. 다섯 번째 사건은 2011년 유럽 재정 위기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가 부채 문제가 심화되었는데요.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지나친 채무에 의존해 경제를 운영해왔고 이로 인해 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그리스는 채무불이행, 즉 디폴트 위기에 처했는데요. 2010년 5월 그리스에 대해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이 첫 번째 구제금융을 제공하였으나 문제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설 연휴 전후로 한국 증시도 영향을 받았고 특히 유럽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이 타격을 입으며 코스피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섯 번째 사건은 2016년 중국 경제 둔화입니다. 이 시기는 중국 증시가 급격히 폭락하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글로벌 시장에 충격을 준 시점이었는데요. 특히 설 연휴 직후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중국 내수 경제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한국 경제는 대중국 수출 비중이 약 25%에 달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러한 충격을 피해갈 수 없었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큰 폭의 하락을 겪었고 특히 반도체, 철강, 화학 등 주요 수출 산업들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들의 완화적 통화 정책과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 발표가 시장 안정에 기여를 했는데요. 한국은 대중국 교역의 회복과 함께 신흥시장의 투자 확대로 점차 안정세를 되찾았었죠. 일곱 번째 사건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입니다. 설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산 소식이 본격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코스피는 급락했습니다. 하지만 언택트 산업의 성장과 반도체 업종의 강세로 하반기에는 강한 반등을 보였고 이는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여덟 번째 사건은 2022년 미국 금리 인상 우려입니다. 설 연휴 전후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조정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 속도가 예상보다 완만해지면서 시장은 점차 회복세를 보여줬습니다. 아홉 번째 사건은 2023년 반도체 업종 강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장주들이 글로벌 수요 증가로 코스피가 상승했습니다. 이는 한국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례였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 사건은요, 2024년 설 연휴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저 PBR 주도의 장세가 이어지면서요, 코스닥 시장이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2차전지와 로봇 업종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2월 13일 코스닥 지수는 1.81% 상승하면서 코스피 대비 강한 모습을 보였고 이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옮겨가는 흐름을 보여주었죠. 특히 AI, 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들의 약진이 두드러졌고 이는 한국 경제 미래 성장 동력을 보여주었던 사례였습니다. 설 연휴는요, 한국 증시에 있어 중요한 분수령 역할을 해왔는데요. 외환위기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까지 다양한 위기 속에서도 한국 증시는 회복과 성장을 반복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에도 어떤 변화가 찾아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모두 현명한 투자와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